링 비디오 https://downsub.com/ 물음표 URL https://www.youtube.com/watch 물음표 v 등호 FNSKWR 6LFDW 해외에 사는 당신에게 미국 제사는 의미가 없지 않나요? 당신의 조부모님의 오래된 오두막이 있다면 그거면 충분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의 장례식을 위해 집에 돌아왔지만 내 여동생이 이미 상속를 배포할 방법을 결정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의도 없이 조부모님이 살던 낡은 집을 주고 가보니 별말 없이 그 집은 처분하고 싶어도 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돈은 꽤 들 텐데. 아끼던 조부모님 집이라 생각하고 청소를 하다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40대 유부녀인데 남편이 해외에 취업해서 그 사람과 함께 갔습니다. 제 직업은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그 사람과 함께 갔습니다. 저는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동생도 한 명 있는데 그 사람도 결혼하여 가족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근처 교회에서 즐겁게 살았습니다. 저와 여동생이 결혼했을 때 부모님은 아직 살아계셨지만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셨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라면 언니와 나는 어머니와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했을 텐데 언니가 스스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언니와 저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사이가 좋지 않았고 언니가 남편을 집에 남겨두고 무슨 일이든 협력한 적이 그리고 남편이 단독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동생은 부모님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미국으로 돌아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이 정상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동거는 나도 모르게 이미 결정된 일이었다. 언니와 나는 사이가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언니와 어머니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둘이 잘 지내면 괜찮다고 생각했다. 연락하지. 어머니가 우울증에 걸리셨고 오랜 투병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급히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하셨을 때 다시 만나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례식을 치른 지 아직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상속에 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는 상속 재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잘 보살피니까 이해하지 않나 엄마가 변호사를 데려오면서 남겨둔 돈의 액수를 언니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 나랑 말다툼할 생각은 없었지만 내가 가져가면 모든 것이 우리의 평판에 해가 될 것입니다. 조부모님이 살았던 오래된 집을 줄 것입니다. 그것은 100년이 넘은 집입니다. 조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관리하셨던 기억이 나지만 어머니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따르면 어머니는 의욕을 잃고 집을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변호사가 포기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과장해서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어머니가 힘이 있는 한 집을 관리했다면 나는 그것을 물려받고 싶었다. 나는 언니의 제안에 동의했다. 이것이 내가 받은 유일한 상속이었다. 본토와 어머니의 전 재산을 물려받은 집은 어렸을 때 자연을 뛰어놀고 숨바꼭질을 많이 놀던 곳이었습니다. 벌레가 득실거리는 시골도 집은 낮에도 어두컴컴하고 물건이 너무 많아 무서워서 다가가기 싫은 나에겐 좋은 추억만 있는 곳이었지만 언니에겐 그런 곳이었다. 만지기 싫다고 해서 나한테 밀어붙인 줄 알았는데 엄마가 관리를 못하게 된 이후로 꽤 오랫동안 파손 상태에 있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이 정도로 심할 줄은 몰랐다. 우선 주변의 잡초가 나보다 키가 커서 시야를 자라난 가지와 뿌리가 길을 막아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직접 확인하지 않고도 파손 상태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그래도 집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해요. 이웃에게 폐를 끼칠 정도로 무너져서 수리를 해야 할지
철거해야 할지 처음에는 손으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뭐든지 혼자서 하면 얼마나 시간과 노력이 들지 상상이 안 가는데 뒤편에 있는 집에 닿을 수 있도록 무성하게 잡초와 나무를 제거해달라고 업자에게 부탁했는데 지정된 구역 철거가 나중에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조부모님 댁에 가서 집 자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외층의 상태가 좋다고는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각보다 외부에서 봤을 때 바닥이 썩었고 천장에 구멍이 나고 거기에서 빗물이 스며들어 바닥이 썩은 곳도 있었고 내 몸무게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곳도 있어서 조심히 하기 어려울 같다고 판단했어요. 한눈에 방을 다 둘러보다 보니 어려서부터 집안의 물건들이 생각보다 정리정돈된 느낌이다. 엄마가 집안을 물려받고 병이 나기 전까지 차츰차츰 집안 정리를 하고 계셨나 보다. 그리고 남은 자잘한 물건들 철거해서 처리할 예정이니까 그대로 놔두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시공업체에 물어보니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니까 최대한 깨끗하게 청소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빠르면 며칠, 주변 나무들이 중장비를 들여오는데 방해가 된 지 주 정도 지나서 먼저 나무를 치우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철거를 기다리는 동안 화창한 날 최대한 조부모님 댁을 방문하겠습니다. 몇 주 후 어느 날 주방 청소를 하다가 주방 용품과 그릇들이 생활에 꼭 필요한 것처럼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음식은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개봉하지 않은 양념이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 장판 밑에 뭐가 있을까 해서 나오자 수납장을 열었어요. 할머니가 직접 장아찌 등을 직접 만드시곤 했는데요. 집에서 만든 장아찌가 유난히 맛있어서 보내주실 때가 있었어요. 자주 방문을 멈췄는데도 피클이 남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용기를 들어 확인해보니 꽤 무거웠고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게 확실해서 혹시나 하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정말 절인 것인데 나온 것은 각종 금품들이었고 문서도 있었고 조부모님 집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땅 팔아번 돈으로 사신 물건들이었나 봐요. 집안에 있던 금품을 가져가려고 하면 소동이 일어날까봐 누나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서 외할머니 이모님과 상의하기로 했고 이모 말에 따르면 조부모님이 일부를 팔았다는 게 맞다. 그 시절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땅, 조부모님 집이 있는 땅밖에 남지 않았고 이모님도 몸이 아파서 집을 정리하지 못하셔서 집을 물려받았으니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겠다고 하셨다. 금품은 제가 다 처리하면 불편한 비용으로 주겠다고 하더군요. 사실 낡은 집을 철거하는데 수만 달러가 들거든요. 그 돈으로 제가 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땅을 팔아 돈을 벌기 때문에 현재 금 수요가 많아서 이모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금 물건을 팔아 얻은 돈으로 집 주변의 잡초, 제거와 불필요한 물건 처리 비용으로 철거 비용을 충당하겠습니다. 집안에서 철거당의 금품을 현금으로 교환했더니 생각보다 많은 들어와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다. 나에게는 어린 시절 조부모님의 추억이었고 이모에게는 추억이기도 했다. 태어나서 키우던 집 옆에서 지켜보던 이모가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다고 이렇게 놔두고 너무 낡아 빠질 때까지 이모한테는 안 된다고 했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가 고맙다고 했을 거야. 끝까지 봐주시고 조카가 물려받아서 다행이라고 하셔서 모든 일이 잘 해결됐을 때 어머니가 미루던 일을 이룬 것 같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해외에서 기다리던 남편에게 이듬해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가족 모임으로 남편과 함께 임시로 돌아왔다. 모든 일이 끝난 뒤 상속 문제를 일방적으로 논의한 이후 처음으로 누나를 만났다. 누나가 나에게 그 낡은 판잣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숨길 이유가 없었다고 헐뜯고 팔았다고 조부모님 집이 있던 땅이 꽤 넓어서 정리하고 바로 매수인을 찾았더니 언니 표정이 바뀌더니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팔면 돈의 절반을 주고 현금으로 바꾸라고 요구했는데 이렇게 낡은 집이 돈이 될 줄 알았다면 물려주지 않았을 텐데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군요. 낡은 집만으로는 별 가치가 없다는 것은 적당한 금액을 투자해서 좋은 땅으로 만든 결과이지만 조부모님께서 남겨주신 금품을 현금으로 바꿔서 썼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비용을 지불하면 그 부분까지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나는 언니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상속이었습니다. 성공적으로 팔아번 돈을 공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언니가 반을 원하면 먼저 물려받은 것의 반을 나에게 주어야 하는데 내 의견을 피력한 나를 용서할 수 없었던 언니는 내가 다른 친척들 앞에서 허락도 없이 돈을 받았다고 부당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이모는 집 문 닫게 해달라고 한 사람이 자기라고 하면서 나를 보호했다는 말을 듣고 완전히 내 편을 들었고 언니는 화를 내며 외부인은 끼어들지 말라고 밀어붙였다. 누나의 대화 이모는 누나한테 뭐 하냐며 비난하자 피하고 넘어졌다. 내가 잘못한 거라며 책임을 나에게 전가하고 더 나아가 언니들과 남편들 사이에서 얘기하자고 제안했다. 할머니가 방해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나는 먼저 다른 방에서 여동생과 그녀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땅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미국에 머물렀던 가족의 집을 폐쇄하기 위해 어떻게 열심히 일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일 때문에 오랫동안 귀국하지 못했습니다. 일찍 바이어를 찾은 것은 좋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자주 귀국해야 하는 추가적인 번거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인터넷 환경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항상 편의가 우선시되기 쉽지 않고 시간대가 다른 남편과도 교류도 하고 솔직히 남편도 누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집 철거하기 전에 적당한 금액을 투자했는데 반만 달라고 하면 비용도 나눠서 하는 게 공평하다고 하더군요.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팔린 땅에 반은 줄 생각이 없다고 하더군요. 결국 내 동생은 내가 땅을 판 돈보다 더 많은 것을 물려받았다. 게다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처음부터 요구한 것은 어머니의 유산이 공평하게 나누어지지 않았다. 땅을 공평하게 나누기가 어렵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저축금을 어머니가 나누어 주셨다. 나는 그들에게 내 진심을 말했지만 그 당시에는 말할 수 없었는데 그들이 상담할 수 있었던 금액에 대해 불만이 있었는지 그때 내 여동생의 남편이 내 아내에게 얼마를 줬느냐고 물었다. 애초에 남편과 나는 깜짝 놀라서 언니가 상속받은 금액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은 것 같냐고 물었다. 남편은 그 금액을 알고 놀라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지 물었다. 그 금액은 이미 사라졌고 그 사람은 그것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다. 1년 정도 지나면 그 많은 돈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물론 그 돈으로 집을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엄마가 돌아가셨다. 언니가 집처럼 큰 물건을 사면 남편 집으로 돌아갔다. 남편이 먼저 그 돈이 어디서 났냐고 물었을 터인데 언니는 처음에 그 질문을 피하거나 화제를 바꾸려고 했지만 온화해 보이는 남편이 두들겼다. 테이블에 앉아 물으니 겁이 난 여동생은 모기 같은 목소리로 그 돈으로 빚을 갚는데 아직 빚이 있으니 땅을 팔아서 받은 돈이 어떤 건지 원하는 것 같다고 고백했다. 빚은 그 상속금액으로 갚을 수 없는 건가요? 자세히 들어보면 불법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은 것 같고 집 한 채 살 수 있을 정도로 빚이 부풀어 오르고 갚지 못한 빚이 나날이 쌓이고 있습니다.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는데 절망적이라 도움을 청한다. 우선 내 여동생은 주부이고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는다. 남편이 자연스럽게 그 돈을 어디서 얻었는지 물어보니 그녀가 빼낸 것으로 밝혀졌다. 급히 잔고를 확인했지만 0이었는데 남편은 자신도 모르게 사용한 것에 화가 나서 남편이 동생을 붙잡고 밀어내었다. 동생은 저항하고 남편을 손톱으로 긁어 소싸움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다른 방에 있는 친척들에게 제압당했다. 이모가 누나에게 너희가 부모님 집에서 귀중품을 가져갔다고 말했는데 너희 어머니는 그걸 모르셨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딸에게 연락하라고 하셨다. 그런데 넌 안 했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묻자 어머니가 직접 쓴 편지를 건넸다. 이모는 나중에 모든 일이 잘 해결되고 다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가슴속에 간직하고 싶다고 했다. 내 여동생은 모든 돈을 가져가고 모든 것을 정리했지만 상속 재산에서 더 많은 돈을 짜내고 싶어하고 재활을 하지 않는 역겨운 사고 과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모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깨닫기를 바라며 고백했습니다.
조상의 갑오도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꺼내 현금으로 교환한 것 중 어머니가 소중히 간직했던 것, 나중에 여동생이 남편과 일방적으로 이혼하자 동의하지 않으면 횡령한 금액 전액을 청구하겠다고 했으나 곧바로 배상을 요구하는 서류가 나왔다. 손해배상금 도착. 위험한 도박으로 빚진 빚, 정말 위험한 곳에서 빌린 것인데 어딜 가도 쫓기고 있다고 들었어요. 제대로 일한 적도 없는 언니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직업에 대한 빚을 갚고 위험하고 수익성 있는 일을 하겠다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즉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동생이 자신의 수입에 맞는 돈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제 여동생의 잘못입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직장이 미국으로 이사 갔을 때 미국에서 땅 팔아번 돈으로 집을 샀고 그 집에서 부부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일이 잘 되고 있는데 맞나요?